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은 더 이상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공허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 전면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F-35 전투기의 굉음이나 토마호크 미사일의 파괴력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워싱턴 D.C.와 텔아비브의 밀실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은밀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라늄도 열핵폭탄도 사용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정교하며 몇 배나 더 위험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왕권의 기억이라는 무기입니다. 47년 전 미국은 중동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이슬람 혁명의 물결에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왕의 초상화를 불태우고 동상을 부수며 군주제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백악관의 전략가들은 역사의 잔해 속을 뒤지며 녹슨 왕관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운명 전체를 단 하루도 권력을 잡아본 적 없는 한 남자에게 걸고 있습니다. 바로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기술 초강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설파해온 미국이 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이미 사라진 군주제를 부활시키려 하는 걸까요? 팔라비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역사의 테이프를 1979년 1월 16일로 되감아야 합니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과 파라 왕비가 이란을 영원히 떠난 날입니다. 팔라비 시대의 이란은 극단적인 대조의 나라였습니다. 서방의 눈에는 중동의 파리였습니다. 여성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대학에 다녔습니다. 와인이 상류층 파티에 넘쳐 흘렀고 테헤란은 지역에서 가장 찬란한 금융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왕이 로켓 같은 속도로 국가를 현대화하려 했던 백색혁명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국민들, 독실한 신자들, 좌파 지식인들의 눈에 팔라비 왕조는 금박을 입힌 철창에 불과했습니다. 수도의 화려함은 극심한 불평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것은 그것이 CIA의 훈련을 받아 모든 반대 목소리를 짓밟는 것으로 악명 높은 비밀경찰 사바크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치범으로 가득 찬 감옥들, 어두운 지하실에서 자행된 고문은 이란 민족의 마음에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왕을 타도한 것은 현대성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변합니다. 히잡이 짧은 치마를 대체하고 경제가 제재와 부패로 질식당하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 아래서 47년을 살아온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기이한 심리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분노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희석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젊은 세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바크의 감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팔라비 시대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오래된 사진만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작은 물결이지만 백악관은 희망의 빗줄기를 포착한 듯합니다. 그들은 이 비교 심리를 현 체제를 전복시킬 회오리 바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2024년 초부터 2026년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극도로 위급합니다. 핵 협상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무기급 수준까지 농축했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중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봉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체제 교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대아야톨라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란 야권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무자헤딘의 할크 MEAK는 극단주의 단체로 여겨집니다. 국내 민주화 활동가들은 체포되거나 조직력이 없습니다. 이 같은 지도자 부재 상황에서 버지니아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63세의 레자 팔라비 왕세자가 갑자기 가장 빛나는 패로 떠올랐습니다. 왜 레자 팔라비인가? 첫째, 그에게는 역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는 왕위 계승자이며 통일되고 세속적인 이란의 상징입니다. 둘째, 그는 철저한 친서방 인사입니다. 미국에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미국식 자유주의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팔라비가 이끄는 이란은 입헌군주제든 공화정이든 워싱턴의 동맹국이 될 것입니다. 핵악몽을 종식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그는 현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팔라비를 그의 아버지처럼 전제 군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결집의 깃발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과도정부 수립입니다. 팔라비는 각 파벌 군부 국민을 연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은 이 계획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정점은 2023년 5월 레자 팔라비의 논란 많은 역사적 이스라엘 방문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아파 이슬람 왕조의 아들이 유대 국가를 공식 방문하고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순례가 아니었습니다. 모사드와 CIA가 연출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행동으로 팔라비는 공개적으로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에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서방은 성직자 정권에 맞서는 우리의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를 건 도박입니다. 서방에게 팔라비는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성향의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의 숙적 이스라엘과 악수하는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행위,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국민의 현 체제에 대한 증오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보다 크다는데 내기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팔라비를 데려다 TV에 내보내기만 하면 테헤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귀환을 위한 길을 닫기 위해 극도로 정교한 하이브리드 전쟁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론 및 심리전 전선. 수억 달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어 위성 라디오 TV 방송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 마노토 등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콘텐츠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문화 공세입니다. 그들은 팔라비 시대 이란의 황금기를 담은 컬러 기록 영상을 재방송합니다. 콘서트들 히잡을 쓰지 않은 아름다운 여성들. 그들은 이란 젊은이들에게 가짜 기억 또는 선택적 기억을 만들어내어 팔라비 왕조가 잃어버린 낙원이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팔라비의 이미지는 차분하고 자애로운 정치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등장하며 늙고 엄격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둘째, 검을 꺾는 전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 정규군입니다. 성직자에게 절대 충성하며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달리 정규군 아르테시은 정권에 의해 냉대받고 불신당해온 정규 군대입니다. 아르테시의 많은 장성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민족적 자부심과 강력했던 왕실 군대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팔라비의 네트워크는 은밀히 접촉하며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져도 아르테시는 보호받을 것이며 명예와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시위대에게 총을 쏘지만 않는다면 팔라비는 군부를 혁명 수비대로부터 이탈시키는 가교 역할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면 이란은 두 무장 세력 간의 내전에 빠지게 되고 바로 그때가 서방이 개입할 시점이 됩니다. 셋째, 경제 올가미 조이기. 2025. 2026년의 새로운 제재는 핵 분야만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직접 겨냥하여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빵을 살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념이나 민족적 자존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때 레자 팔라비가 등장합니다. 제재 해제와 미국 서방의 투자 자금이 국가 재건을 위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체제를 바꾸면 빵을 준다. 이것이 미국이 이란 국민과 맺으려는 암묵적 거래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은 다시 한번 순진함과 오만함의 수렁에 빠지게 될까요? 냉혹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이란 사회는 펜타곤의 파워포인트 보고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란 국민이 신정체제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주제로의 완전한 복귀를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팔라비의 아버지가 운영한 사바크 감옥에 대한 기억은 지식인층과 좌파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두건을 두른 독재를 왕관을 쓴 독재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이 망명 지도자를 강제로 귀환시키는 것은 2003년 이라크의 아흐메드 찰라비에게 했던 것처럼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이란 국민이 현 정부를 싫어하면서도 외세에 맞서 단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통신 건설 석유에 이르기까지 이란 GDP의 60%를 장악한 경제 제국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수백만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 시위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 중인 왕세자의 호소 때문에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그들은 테헤란을 피로 물들이거나 심지어 여론을 돌리기 위해 걸프전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이 도박에서 희생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공하면 미국은 이란을 되찾습니다. 실패하여 이란이 내전에 빠지더라도 미국은 지정학적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왕권 게임의 대가를 피로 치르는 것은 오직 이란 국민뿐입니다. 미국이 망명 왕실 세력을 활용하는 것은 그들 전략의 막다른 골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려 하면서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란인들에게 낭만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CIA의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가문과 현 체제가 남긴 상처로 너무나 깊이 분열된 민족을 치유할 기적이 필요합니다.